매직 래빗은 그 프랑스 2019년 우수 협력 게임상을 받은 게임입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의 게임 후보작에도 올라가 있던 아주 멋진 게임입니다. 1인에서 4인까지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1인도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게임 플레이 시간이 2분 30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2분 30초 동안 진행되어지는지는 게임 방법을 통해서 한번 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게임의 매력 포인트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 방법이 쉽다. 게임 방법이 쉽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배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도 본 것처럼 2분 30초 모래시계입니다. 그래서 플레이 타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혼자서 이거를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추가 규칙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추가 규칙이 있는지 이따 게임 통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자꾸 도전하게 된다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이제 한 새 학교를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의외로 계속해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도전하게 된다까지 매력 포인트를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 매직 래빗의 게임의 목표는요. 이제부터 참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마술사가 됩니다. 마술사들은 모자를 숫자 순서대로 놓고요. 그 아래에 같은 번호의 토끼를 놓여지도록 협력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우리 게임을 방해하는 또 요소인 비둘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자와 토끼 타일이 1번부터 9번까지 순서대로 놓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는 협력 게임입니다. 게임 구성물부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모래시계 한 개가 있고요. 이 모래시계가 2분 30초 되어 있는 모래시계입니다. 그리고 마술사가 그려져 있고 화살표가 있는 마술사 타일이 한 개 있고요. 1번부터 9번까지의 모자 타일이 있고 1번부터 9번까지의 토끼 타일이 있고요. 방해 요소가 되는 비둘기 타일이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추가 규칙이 들어있는 별이 하나부터 3개짜리 있는 봉투가 있습니다. 게임 준비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토끼 타일을 뒷면으로 놓고요. 토끼 타일 뒷면은 이렇게 토끼가 그려져 있고요. 모자 타일 뒷면에는 모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으로 뒤집혀져 있어도 어떤 타일인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토끼 타일을 뒤집어서 섞은 후에 이렇게 한 줄로 쪼로록 놓습니다. 그리고 모자 타일을 섞어서 요 토끼 타일 위에다가 하나씩 랜덤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술사 타일을 가장 왼쪽에 놓아서 여기부터 1번이 놓여지는 자리입니다. 라는 거를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해 요소가 되는 비둘기인데요.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게 놓여집니다. 4인일 때는 2개가 놓여지고 3인일 때는 3개, 2인일 때는 4개, 그리고 1인일 때는 5개를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하는 인원수가 적을수록 방해 요소 비둘기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4인 기준으로 이따가 비둘기 2개만 올려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진행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모래시계를 뒤집고 4차례에는 3가지 행동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협력 게임인데요. 다른 협력 게임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게임이 진행되어지지만 이 게임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의견을 나누면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토끼 확인하기, 모자 바꾸기, 더미 바꾸기.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행동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토끼 확인하기는요. 지금 저희는 타일이 밑에 토끼 타일이 있고 위에 모자 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더미가 아래에 있는 토끼 타일과 위에 있는 모자 타일을 하나의 더미라고 합니다. 토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자를 같이 들어야지만 토끼 타일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곳 한 군데를 선택하고 아래에 있는 모자와 토끼를 모두 들어서 혼자만 봅니다. 지금 순서인 사람이 자신만 봅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제자리에 놓습니다. 이때는 비둘기가 놓여져 있는 타일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토끼 확인하기. 또 하나는 모자 바꾸기입니다. 모자 바꾸기는 위에 놓여져 있는 모자만 두 군데를 선택해서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모자만 바꾼다. 밑에 있는 토끼는 바꾸지 않습니다. 인접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두 군데만 선택해서 바꾸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둘기가 놓여진 곳의 타일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더미 바꾸기입니다. 더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끼와 모자를 더미로 이제 두 군데를 선택해서 맞바꿔 줘야 되는데요. 제가 이 게임을 아이들과 해봤더니 더미 위치를 바꾸는 거라고 했더니 한 친구가 더미를 들어서 제일 끝에다가 그냥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두 개를 반드시 위치를 맞바꾼다라는 거를 좀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둘기가 놓여 있는 곳의 타일은 손을 댈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토끼 확인하기, 그리고 위에 있는 모자 바꾸기, 그리고 더미 바꾸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이해가 속속 되시죠?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해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네 차례를 마칠 때에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비둘기를 옮길 것이냐, 옮기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네 차례를 마칠 때에는 비둘기 타일 한 개를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옆에 한 칸씩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요. 원하는 곳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둘기를 옮기면 이 친구가 차례를 마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비둘기를 옮기지 않으면 이 친구가 비둘기를 옮기고 차례를 마칠 건지 아니면 그냥 마칠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만 아이들과 수업하실 때에는 어떻게 내 차례가 끝났는지 표시할 건지를 좀 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 책상을 두 번 두드린다거나 아니면 옆 친구 차례인 친구한테 이렇게 콕콕 찔러준다거나 이렇게 눈으로 봐준다거나 하는 표시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차례를 마치기 전에는 비둘기를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옮기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그럼 게임은 언제 끝날까요? 네,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면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모자 타일과 토끼 타일을 모두 이렇게 두 줄로 놓아서 1번부터 9번까지 순서대로 모든 타일이 놓여졌다면 그 테이블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의 승리로 돌아가고요. 한 군데라도 순서가 맞지 않았다라면 실패로 돌아갑니다. 간혹 아래 위로는 맞았지만 위치가 예를 들어서 5번 타일이 뭐 3번 자리에 가 있고 3번 타일이 뭐 5번 자리에 가 있다. 그러면 순서대로 아래 위 모자하고 토끼는 맞았지만 순서대로 나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또 나중에 추가 이렇게 변형 규칙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 뒷부분에서 제가 다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벌써 게임 방법 소개가 다 되었습니다. 체험은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타일을 나만 봐야 되는데 모두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두 분하고 같이 진행을 하지만 한 명이 플레이하는 것처럼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일을 다른 사람이 보는 걸 나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여지는 상태에서 1에서 5까지만 비둘기 사용하지 않고 모래시계는 그냥
모래시계 안에 할 수 있는지만 제가 뒤집어 놓을 거지만 모래시계 사용 연연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일단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1부터 7까지로 늘려서 비둘기와 모래시계를 넣어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이때는 좀 이제 제가 두 분하고 할 건데 한 분이 보기를 할 때는 좀 이렇게 살짝 눈 감고 안 보는 것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플레이 타임이 2분 30초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은 신작 체험이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토끼 타일을 섰고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5개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 타일도 섞어서 앞면으로 하나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술사 타일을 이쪽에다 놓을 거고요. 지금은 비둘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건데요. 일단 선생님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때 뭐 1번 있는 아래 토끼 확인해 1번 아래 보여주세요 라던가 뭐 1번 5번 바꿔주세요 아니면 1번 더미 5번 더미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1번 아래 토끼 보여주세요. 3번 아래 토끼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3번 타일 토끼 보여주세요. 네. 지금은 봐도 됩니다. 혼자 하는 것처럼 다 이제 같이 볼 거예요. 네, 2번 타일 아래 토끼 확인할게요. 네. 지금은 그냥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가. 네. 네. 그러면 2번과 4번 더미를 바꿔주세요. 2번과 4번 더미를. 네. 전선 선생님. 5번 모자랑 2번 모자 바꿔주세요. 5번 모자랑 2번 모자. 네. 경환 선생님. 4번 모자랑 1번 모자를 바꿔주세요. 네. 성희 선생님. 1번 토끼 확인. 1번 토끼 확인. 네. 경환 선생님. 모자를 바꿔주세요. 네. 성희 선생님. 자, 혹시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됐다고 말씀해 주세요. 4번 토끼 확인. 4번 토끼 확인. 마이 갓. 네. 경환 네, 선생님. 2번과 4번 더미 바꿔주세요. 네. 성희 선생님. 4번, 2번 모자 바꿀게요. 네, 끝난 것 같지? 끝난 것 같아요. 네. 네, 완성. 모래시계 남아 있습니다. 와, 아직. 아싸! 남은 상태고 이제 남았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공 어떻게 우리 보고 계신 선생님들 성공하신 것 같으신가요? 끄덕끄덕 해주셨어요. 우리 스키 선생님이. 자, 뒤집어 볼게요. 네, 1번 맞고요. 자, 2번. 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하나 뒤집을 때마다 환호성이 막 터집니다. 자, 3번. 네. 4번. 와. 네. 5번. 이렇게. 네. 예. 와, 성공하셨습니다. 자, 지금은 모두가 서로의 타일을 다 봤기 때문에 바로바로 움직이기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혼자 할 때는 계속 내가 타일을 확인하기 때문에 보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7개까지 사용을 할 거고 이번에는 상대방이 토끼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는 양심적으로다가 살짝 눈을 감고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를 살짝 사이즈를 비둘기를 자, 타일을 다 쓰진 않았지만 비둘기 2개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차례를 마치실 때 뭐 왼쪽에 있는 비둘기 뭐 몇 번으로 옮겨주세요. 아니면 끝! 이라고 이렇게 안 옮기실 거면 비둘기를 옮기지 않으실 거면 끝이라고 말씀해 주실게요. 자, 그럼 두 분 마음의 준비 되셨을까요? 자, 모래시계 뒤집음과 동시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1번 토끼, 1번 모자 아래 토끼 확인할게요. 네, 경원 선생님. 끝. 5번 토끼 보여주세요. 네. 5번 모자 토끼 확인할게요. 5번 먼저 볼게요. 5번과 2번 더미 바꿔주세요. 더미. 끝이신가요? 끝. 네. 1번, 5번 모자 바꾸고 오른쪽 1번, 5번. 비둘기를 5번 모자 위로 올릴게요. 5번 모자 위로. 네, 경원 선생님. 6번 토끼 보여주세요. 6번 토끼.
끝. 네. 서기 선생님. 6번, 2번 모자 바꾸고 6번, 2번 보자 바꾸고. 끝. 끝. 6번, 2번 더미 바꿔주세요. 6번, 2번 더미. 그리고 비둘기를 2번 위에 올려주세요. 왼쪽 거를요. 네. 네. 끝. 거기다. 그러면 4번 토끼 확인할게요. 4번 토끼. 오케이. 끝이요. 네. 네. 끝. 네. 경원 선생님. 3번 토끼 보여주세요. 3번 토끼. 끝. 네. 서기 선생님. 1번 모자랑 1번 모자. 아까 본 게 무슨 토끼였지? 잠깐만요. 1번 모자랑 4번 모자 바꿀게요. 1번 모자 서기. 그쵸. 방금 잘하는 봤는데 건지 기억이 안 모르겠네. 난다는. 와. 자, 끝인가요? 네, 끝. 끝. 자, 모래시계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번 더미랑 6번 더미 바꿔주세요. 3번 더미랑 6번 더미. 네. 5, 4, 3, 2, 1. 1번, 6번 모자. 아유. 자, 일단 모래시계는 떨어졌고요. 마지막 거 한 자, 번만 해주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1번 몇 번이요? 1번, 6번 모자, 더미. 모자. 더미. 네. 더미. 모두 인정? 까지 하면 어떻게 다 맞나요? 위에가 아니요. 아직 순서대로 안 됐죠. 그래서 몇 개는 2분 맞추고 30초가 싶어서.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 경험해 봤지만, 와, 처음부터 모래시계를 쓰면 너무 어렵겠다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쉽게 변형할 수 있는지를 할 건데, 일단 조금 더 완성하실 수 있을 때까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우리 경화 선생님 차례입니다. 네, 7번, 3번 모자 바꿔주세요. 7번 한번 모자 바꾸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비둘기를 7번 위에 올려주세요. 네. 끝. 오케이. 그러면 3번, 4번 더미 바꿀게요. 3번, 4번 더미. 끝. 6번, 3번 모자 바꿔주세요. 모자만. 네. 그러면 3번 모자 밑에 확인할게요, 토끼. 3번 모자 밑에. 그러면 비둘기로 3번을 누를게요. 왼쪽 걸로요. 네. 네. 어떻게 끝나셨을까요? 4번 한 번만. 자, 아직 안 끝났네요. 네. 5번은 확실하고. 모자만. 네, 모자만. 네. 자, 통째로 옮기실 건가 보군요. 네, 경험. 4번, 6번 더미로 바꿀게요. 더미. 네. 이제 됐나요? 이제 되셨어요?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볼게요. 과연 맞으셨을지. 시간은 오버됐지만. 자꾸 7 기억이 개인데. 사라져가지고. 그쵸. 방금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선생님 방금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합니다. 우리 아싸! 와, 다 맞았어. 자, 와, 성공. 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모래시계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모래시계가 떨어지니까 마음도 되게 급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짧다라는 걸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면 할수록 이제 점점 손이 빨라지는데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뭘 보지? 하나 가져와서 쓱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실제 해봤더니 시간도 짧고 자꾸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또 진행하면 좋을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요. 모래시계를 사용하지 않고 시간을 늘리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모래시계는 첫 번째 뒤집어 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실제로 모래시계가 지나고도 얼마만큼 우리가 동안 이걸 했는지를 느껴볼 수 있도록 실제 2분 30초에 적용하지는 않지만 시간을 늘리지만 모래시계는 대신에 이제 사용을 해서 얼마만큼 시간이 우리가 더 걸렸는지 그리고 처음에는 저는 좀 테이블 전체를 동시에 제가 타이머를 누르고 시작했어요. 여러 테이블이 동시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 2분 30초 지났을 때는 2분 30초 지났습니다. 얘기해주고 전체 테이블마다 몇 분 정도 걸렸는지를 좀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다음은 우리가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제가 진행했던 것처럼 비둘기 타일은 사용하지 않고 진행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방금 처음에 1부터 5까지 진행을 했고 1부터 7까지도 진행을 했잖아요. 이렇게 타일 개수를 줄여서 진행하면은 훨씬 더 시간도 당길 수 있고 조금 더 쉽게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에 4개 정도만 놓으면 되게 저학년 친구들도 여기 할 때는 좀 2분 30초 안에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또 성취욕도 우리 아이들이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매직 래빗 아래는요, 아까 제가 매력 포인트에 다양한 규칙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른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연구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좀 변형을 해볼까,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 매직 래빗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아까 봉투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추가 규칙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거 전체 한 뭐 10개 정도 되려나?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잠시 뒤에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 기본 규칙에 익숙해지고 나서 봉투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별 하나짜리부터 순서대로 열어서 난이도를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별 하나, 2개, 3개가 난이도 표시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추가 타일도 들어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도 들어있는데요. 하나의 봉투에는 하나의 추가 규칙만 있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봉투 안에는 이렇게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추가 이렇게 몬스터 타일을 넣어서 하는 추가 규칙도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나만 몰라 같은 경우인데 지금은 번호를 내가 보잖아요. 그런데 다른 플레이어에게 보여줘야 되는 이런 규칙도 있고요. 자, 우리 비둘기 옮기는데요. 지금은 마음대로 옮겼지만 한 칸만 왼쪽이냐 오른쪽에 옮길 수 있는 무거운 비둘기, 그리고 악당 고양이. 자, 얘 때문에 이제 어디에다가 또 무엇을 놓아야 되는지 이런 좀 규칙이 추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봉투에 이렇게 4가지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 봉투에도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 여기 보시면 사랑에 빠진 비둘기. 자, 2개가 너무 사랑해서 멀리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봉투를 열기 전에 거꾸로 순서는 생각했었는데 여기에 추가 룰이 있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모자하고 토끼 순서가 반대로, 뭐 모자가 1번이면 토끼는 9번부터 이렇게 반대로 돼야 되는 이런 거꾸로 순서도 있고요. 액션 반복 불가. 이전 플레이어가 한 액션을 다음 플레이어가 할 수 없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는 3가지의 룰이 들어 있습니다. 자, 체면 같은 경우에는 옆 친구가 지시해 주는 거예요. 너는 몇 번을 모자 보기, 뭐 토끼 숫자 보기를 해, 아니면 모자 바꾸기를 해, 이렇게 해서 최면을 걸어서 그 사람 말대로 합니다. 그런데 1인으로 할 때는 최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명서에 1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하세요라고 밑에 그런 부분도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일 때도 여기 보시면 1인인 경우 이렇게 사용하세요라는 부분들도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만 몰라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안 보고 다른 사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룰을 적용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부분이 실려 있기 때문에 모든 규칙을 1인 플레이 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몇 가지였나요? 혹시 세셨나요? 자,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 몇 가지였죠? 네, 우리 경화 선생님 손가락 표시해 주셨어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11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기본 규칙에 이것까지 하면 12가지 규칙이 되겠죠. 자, 추가 규칙 봉투에는요. 세 번째에는 위대한 토끼 마술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규칙들을 2개씩 같이 추가 규칙을 2개씩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나와 있고요. 어떤 것과 어떤 거를 조합했을 때 난이도가 얼마인지. 자, 봉투에는 1번부터 3번까지 난이도가 있었다면 2가지의 조합을 사용한다면 단계가 우리가 1단계부터 6단계까지의 난이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직 래빗 하나만 가지고도 몇 차지 수업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4주 동안 활용하셔도 네,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라운드마다 아이들이 기본 규칙이 익숙해졌다면 라운드마다 다르게 적용해서 추가 규칙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이 추가 규칙 봉투를 주고 무엇과 무엇을 조합할 건지 또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무려 추가 규칙이 65가지나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설명을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벌써 저희 30분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35분. 이렇게 룰도 간단하고 플레이 타임도 간단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게임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져갔을 때, 이거 서로 이제 다른 친구가, 이거 옮기면 안 되는데 옮기고 이래서 마음이 상하거나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별로 재미없어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처음에 좀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또 하고 싶어요.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우리 또 해요. 선생님,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보면 안 돼요.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게임을 가지고 가실 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선생님들하고 신작 체험을 하려고 미리 아이들과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 학교만 하다 보면 아이들의 특성이 또 학교마다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제가 플레이를 진행을 해봤는데 모든 학교 아이들이 다 굉장히 재밌어 했고요. 특히 고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학년 아이들에게 처음에 이제 난이도를 고학년은 어려운 것까지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저학년의 경우는 조금 어려운 난이도는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학년은 타일 수도 줄이고 시간도 좀 충분히 주면서 진행을 해 보시면 우리 저학년 아이들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고 테이블마다 진행이 빠르고 이해가 잘 된 테이블은 추가 규칙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단체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테이블마다 규칙을 좀 적용해 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쉽게 이해하고. 그래서 수업하실 때 한 가지 팁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화면에 3가지 액션을 좀 띄워놔 주시면 아이들이 내 차례에 뭐 할 수 있었더라를 좀 보면서 할 수 있어서 혹시 단체 수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이 작은 소그룹 수업하실 때도 옆에다가 3가지 액션 뭐 할 수 있는지는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시거나 띄워놔 주시면 아이들이 계속 질문하지 않고 보면서 뭐 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지 라를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벌써 다 알려드렸습니다. 매직 래빗 매력 좀 어떻게 느껴보셨나요? 매직 래빗과 함께 즐거운 수업, 선생님도 또 즐거운 시간들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소개 마치도록 할게요.